최근 한국이 전 세계 방산계를 뒤흔드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일제히 주목한 이유는 단순한 연구실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섭씨 1300도, 화씨 기준 237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나노 단위 내열 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이론적인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발전용 가스터빈에 적용되어 이미 성능 검증을 마쳤고 조만간 항공기 엔진과 미사일, 무인기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단순한 과학기술 뉴스를 넘어 군사적, 산업적 균형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이 성과를 극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려 5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극복하지 못한 장벽을 한국이 불과 수년 만에 돌파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이 기술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 기술의 기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WS 시리즈 엔진을 개발하며 수십 년간 투자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1000시간 이상 안정적인 수명을 보장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군 융합 연구를 통해 가스터빈과 군수용 엔진을 동시에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 구조 코팅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성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소재 기술의 혁신을 넘어섭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만 해도 현재는 미국산 F414 엔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평균 수명이 약 4000시간에 불과하며 단가가 무려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하면 같은 구조의 엔진이라도 수명을 20에서 30%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4000시간 엔진이 4800에서 5200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엔진 자립이라는 전략적 의미까지 지니게 됩니다. 미국산 엔진은 부품 교체 주기가 짧아 전체 운용 비용이 기체 가격의 30에서 40%에 이르지만 한국 기술이 적용되면 이 비용을 15에서 20%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KF-21 엔진 한 대를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방식이라면 약 1억 달러의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코팅 기술을 적용하면 이 비용을 약 8천만 달러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부품 하나조차 공급받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한국은 이제 스스로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율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성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 유럽이 50년간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영역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고온과 고압 속에서 돌아가는 기계공학의 정점이자 전략자산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정도만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일부 기술을 습득했지만 항상 핵심 기술은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특히 합금과 초내열 코팅 분야는 한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불가능이라던 과제가 가능으로 바뀌었고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걷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며 특수합금 기술을 확보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엔진 정비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나노코팅 기술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한국은 더 이상 외부 의존형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엔진 체계를 갖춘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연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엔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50년간 동맹국에도 공유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수 분야에서의 독립을 넘어 민수산업에서도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종합산업 구조 속에서 내열 코팅 기술 하나만 확보해도 장비, 소재, 공정 등 전방위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고급 기술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더 이상 엔진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 라는 낙인을 벗고 자존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한국의 내열 코팅 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엔진 수명 연장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독자 엔진 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산 F414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허 생산을 통해 많은 기술을 축적했지만 핵심 소재와 코팅 부대는 언제나 수출 통제라는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엔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과 유럽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은 당혹스러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F119와 같은 미국 엔진은 섭씨 1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수명이 6000시간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코팅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섭씨 1300도 이상의 조건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향후 1700도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연구 인프라와 시뮬레이션 기반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한국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이 20년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성과는 전투기 엔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사일, 무인기, 심지어 우주발사체 엔진까지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성대한 미사일이나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에 나노 코팅을 적용하면 내열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코팅층 하나가 방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50년간 머리카락보다 얇은 이 코팅층이 엔진의 수명을 수천 시간 늘리고 안정적인 추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성과를 통해 단순히 서방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합금의 약점을 다원소 혼합으로 극복했고 나노 결정립 구조를 통해 내산화성과 내마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는 곧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엔진 출력의 안정성과 유지비 절감 그리고 생산 단가 절감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즉 이제 한국은 비용 효율성에서 오히려 미국과 유럽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국제 방산 시장에도 반영됩니다. 지금도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엔진 국산화 여부였습니다. 수입 엔진에 의존한다면 언제든지 수출 통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구매국들은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한국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고 이는 곧 KF-21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외신 분석가들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동남아와 유럽 시장에서 F-16V나 라팔과 같은 기존 기종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무기 호환성과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미 AIM-9X, AIM-120, SDB, JDAM, LJDAM, LGB, AGM-65, AGM-84와 같은 다양한 미국산 무기와 호환되며 유럽산 미티어, IRIST, 타우루스 KPD-350까지 장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까지 확보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꾸준히 가스터빈, 램제트 엔진, 스크램제트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ADD와 한화, 두산, 그리고 국내 대학 연구진이 힘을 합쳐 민군 융합 연구를 통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단순히 돈만 투입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결과이며 긴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집념이 만든 결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엔진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는 선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기술을 실제 KF-21과 미래의 국산 전투기에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미국산 엔진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독자 엔진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성취가 단순히 전투기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유는 바로 파급 효과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나노 내열 코팅 기술은 전력 공백을 방지하는 전략적 수단이자 방위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품 하나조차 외국의 승인이 없이는 생산할 수 없었던 제약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스스로가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자산을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해외 언론이 강조한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코팅 기술은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코팅 기술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고 동맹국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갖는 의미는 막대합니다.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 제조, 검증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 역량을 넘어 국제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산업 전반의 확장성입니다. 엔진 개발은 단일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산업입니다. 따라서 내열 코팅 기술 하나를 확보했을 뿐인데도 장비 소재 공정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수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단순히 군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용 가스터빈과 민간 항공기 엔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민수 분야에도 파급 효과가 미치며 수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와 고급 기술 일자리 외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 방산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체입니다. 섭씨 1800도에 달하는 고온과 극도의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합금과 코팅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소수 국가만이 이 영역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장벽을 넘어서자 국제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이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중국은 WS 시리즈 엔진을 개발하며 수십 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000시간 이상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합금과 코팅 기술의 한계 때문이며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반면 한국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경험과 군수용 엔진 연구를 결합해 민군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나아가 시뮬레이션 기반 연구 플랫폼까지 구축해 시행착오를 줄이며 단기간에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더 필요하다고 단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체계와 플랫폼을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에 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술적 토대는 물론 이를 산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한국 사회 전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엔진을 만들 수 없다는 외부의 편견과 내부의 불안이 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선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올라섰습니다. 작은 코팅층 하나가 세계 방산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KF-21 보람의 전투기와 그 무장체계로 옮겨집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전투기라는 의미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은 최대 7.7톤에 달하는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AIM-9X, AIM-120, AGM-65, AGM-84, JDAM, SDB와 같은 미국산 무기는 물론이고 미티어, IRIS-T, 타우루스 KPD-350과 같은 유럽산 무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강력한 장점으로 수출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나 무기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해 AIM-9X보다 짧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먼저 적기를 발견하더라도 미사일 사거리에서 뒤처진다면 전투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한국군은 단순히 외산 무기를 수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체적인 무장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KF-21의 초기 무장으로 선택된 미티어는 마하 4.5의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이라는 특수 램제트 기반 추진 방식을 사용해 짧은 시간에 고속으로 날아가는 동시에 중장거리에서도 지속적인 추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한다 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티어를 사실상 회피 불가능한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한국군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공대공 무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미티어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티어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자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에는 2038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산 무장 확보의 차원을 넘어 KF-21의 수출 경쟁력과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미티어가 지금은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이지만 결국 외산 무기에 의존하는 한 수출 통제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자체로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1에서 3 수준이라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갖춰야 합니다. 이 속도 차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사활을 걸고 개발하는 분야이며 이제는 한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ADD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HGB 활공체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HCM 순항형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KF-21에 장착될 예정인 것은 HCM 방식입니다. HCM은 2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비행하며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초고속으로 날아갑니다. 이는 기존의 방공망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한국의 철통 방공망도 이런 속도와 궤적을 가진 미사일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종의 비대칭 전략 무기로 분류되며 한국군은 이를 통해 공중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미 램제트 엔진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를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연구는 2007년에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고 2012년에는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2017년에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했으며 2024년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서 발사할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으로 자립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기도 합니다.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한다면 수출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언제든지 정치적 변수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국산 무기를 확보한다면 수출 협상에서 더 강력한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KF-21과 그 무장체계, 그리고 엔진 국산화 기술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유